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몇 명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를 확장해 나가고 우리 편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당내 권력 구조,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저희 당내 구조라는 것이 이념 정당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합 집산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 대안과 미래 한 20여 분의 의원들, 110명 중에, 그 다음에 15분의 친한계 의원들, 나머지 75분 정도의, 저는 그냥 토호 세력이라고 하는데 PK, TK, 울산, 뭐 충청 이렇게 해서 약간 뭐 대주주 형태의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지역의 의원들이 계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충청도 그러면 김태흠 지사님, PK 그러면은 서병수, 김무성 뭐 이렇게 있을 거고, TK 그러면 추경호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권력 구조라는 것이 이게 개판돼 결국. 이념 정당이라기보다는 지역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색이 강하고, 뭐 이념이라기보다는 이익 집단 형태의 대안과 미래와 친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글쎄요, 친한계가 중도인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좌파에 가깝고, 대안과 미래는 오 시장하고 김종희 위원장을 필두로 구성된 20여 분이 있는 것이고, 그 각자의 분들은 생각이 다 다르죠. 뭘 얻고 싶은 것인지, 뭐 어떤 분들은 무슨 위원장을 맡고 싶을 것이고, 뭐 이런 각자의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권력 구조를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셈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의 여러 가지 권력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념 정당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정치라는 것은 명분이기 때문에 그 명분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특검을 통해서 부정선거 이슈가 이제 국면에 나오게 되고 야당 주도 특검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부정선거를 외쳤던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당에 더 먹혀들 것이고, 그거를 필두로 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면은 토 세력이든 중도 세력이든 중도를 표방하는 세력이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또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또 바람직하느냐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내 세력이라는 것은 110여 명의 의원들을 다 적으로 돌리고서는 그 일을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 께서 말씀하신 건진법사 관련 발언해서 지금 1심 유죄 선고가 나왔고 7년형이 나왔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390여억 원의 돈을 토해낼 상황인데, 그것 또한 우리가 잘 방어를 하면은 400억 정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님 혼자서 그것을 다 방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당 대변인을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피 터지게 투쟁을 하는 이유는, 이게 반만 싸워가지고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일단 먼저 특검 국면부터 맡고 싶어하는 중진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검 왜 하냐, 국정조사만 하면 되지, 혹은 국정조사도 뭐 미온적으로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으나 다행히 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조작 사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 시민들의 힘과 더불어서 광장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의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도 미온적으로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려는 의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중진 의원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지, 딱히 내가 그 의원님들을 뭐 싫어하거나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또 중진 의원들도 잘 알기도 하고, 어떤 분들하고는 여러 번 세미나도 하고 알고 지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돌파해야 될 장벽은 특검을 관찰하는 것이다. 특검을 관찰하기 위해서 지도부를 흔들었던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넘어가면 다시 또 지도부를 흔들 것이고, 지도부가 흔들리면은 특검을 국면을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특검을 가기 위해서, 특검을 가는 거 왜 갑니까? 이재명 정권을 공격하는 게 되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의 탄생 자체부터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우리가 또 파헤치고 알아가는 것, 지방선거도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민주당이 혹은 뭐 이재명 정부가 혹은 행정부의 일부가 혹은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을지 여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 실체를 밝히지 않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는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를 파악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오히려 민주당이 막는 것이 아니고 당 내부 세력, 지도부를 흔드는 세력이 이재명하고 야합을 한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의 권력 투쟁을 위해서 지도부를 장악을 하고
위해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도부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싸우기 전에 오히려 내부 세력과의 전쟁이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누구와 손을 잡고 갈지 어떻게 잡고 갈지는 그 수많은 세력들, 그러니까 대왕과 미래하고 친하게야 당연히 손을 못 잡겠지만 지방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 세력들 안에는 PK, TK, 울산, 충청권에 계신 의원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 간에도 다 뭐 토 세력이기 때문에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 묶여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각각 이합집산으로 때에 따라서 이제 세력이 흩어지는데 지금은 단지 공천이 한참 남았고 장동혁 지도부의 인기가 별로 없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라든지 혹은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서 지도부를 흔들고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했던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굳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특검 국면으로 가면 그 지지세가 더 확실해질 것이라 제 생각에는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의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차기에 이제 공천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공천을 살리고 누구를 날려야 될 것이냐, 30%를 살릴 것이냐, 40%를 살릴 것이냐, 반을 살릴 것이냐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여기서 전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90%를 자른다던가 이런 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민주당 세력들은 너무나 음흉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온갖 고무술수를 알고 있어서 저들이 쓰는 패를 읽고 대응을 한다는 것은 중진 의원들이 재선 의원급들이 전혀 없으면 어려워요.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이게 단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수많은 고무술수가 있고 그 고무술수를 읽어내고 사전에 대응을 하고 파악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상당한 모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은 기본이고 우리가 일부 의원들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 당 개혁은 따라서 최소 50%에서 70% 사이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상당수의 의원들은 물갈이가 되겠지만 전체를 다 물갈이를 한다든가 90%를 물갈이를 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그냥 우리가 정치권을 내어주자 이런 거하고 또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중간에 어딘가 50%에서 70% 사이 어딘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누구와 손을 잡고 연대해서 나갈 것인지 당내 세력이 누가 우리 편이고 우리 편이 아닌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몇 명 되질 않아요. 이제 조금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뭐 이진숙 의원이라든지 김태규 의원, 이번에 선임된 박준태 대변인 뭐 등 정도 수준, 박충권 1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를 확장해 나가고 우리 편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정치라는 건 세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 국면을 이겨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민주당과의 대립 상황도 이겨내야 됩니다. 전쟁은 당내에만 있지가 않고 끊임없이 민주당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 공격이 주춤한 이유는 잠시 저들의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내분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전당대회가 끝나면 정청래가 이기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저들의 전선이 무너지겠지만 만에 하나 김민석이 이기게 되면은 엄청난 공격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당내 세력을 규합을 하고 우리 편들을 규합을 해서 일부라도 전선을 확립하는 것 그때까지 이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지도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지를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를 드리고 또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퍼즐을 맞춰나가고 조각을 맞춰나갈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지지율의 국면과 장동혁 지도부가 연임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야 돼요. 누구를 손을 잡고 갈지 안 갈지.